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21일 고영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1분기 대비해서 실적 변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어떻게 될 것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기업의 가치가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파악이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한번 상세하게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5억 정도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인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난지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2분기 나눠서 좀 볼 텐데, 제일 처음에 이 매출액 부분이 있고요. 이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 원가라는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가격이 이제 매출에 대한 총 이익이 될 거고요. 이 매출 총 이익에 대해서 판관비 부분을 이제 제외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30억 정도 나왔고요. 매출 원가 가격이 한 194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총 이익은 336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판관비 플러스 이제 연구개발비 부분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314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1분기 때는 22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2분기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은 2분기는 매출액이 525억 원 정도 나왔고요. 이제 이렇게 줄을 긋고 매출 원가 가격을 한번 봤을 때는 196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뭐 1분기 때랑은 대동소이한 가격으로 나온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총 이익은 329억 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1분기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판관비랑 연구개발비 비용이 한 297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32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뭐 매출액이랑 매출 원가 자체는 1분기랑 2분기랑 크게 변화는 없었었다. 근데 영업이익이 조금 더 높게 나왔던 부분은 결국에 이 판관비 비용이 조금 감소를 하게 되면서 그 차액만큼 영업이익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업성이나 이제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매출액에서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매출액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었었고, 거기와 관련된 내부적인 판매 관리 비용을 잘 정리를 해서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가 1분기, 2분기, 이번 반기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나서 나오는 실적 가지고 데이터를 확인을 해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 기대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대감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미주 지역의 자동차 전장 고객사에 대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에 장비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영의 이제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 다목적 검사 장비인 MOI 장비, MOI 장비가 이제 자동차 및 서버 고객사 중심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10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 지역에 이런 기대감을 하나 가지면서
추후에 뭐 수주 공시나 관련된 뉴스 기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관련해서 매출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좀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증가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된 검사 장비들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이 스마트폰 수요 증가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갤럭시 관련해서도 플립 6, 폴더 6 부분들이 또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 이후에 이제 하반기 때 또 아이폰 이제 관련해서 AI 폰이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반사 이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의성이나 만족도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리뷰들을 많이 좀 참조를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 저도 사용은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기능들을 봤었을 때는 실생활에도 되게 편리할 것으로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 FDA에 대한 이제 승인 기대감 부분이 또 아마 주요 상승 모멘텀이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내년 상반기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 초 때 주가가 많이 반등한 이후에 지금 최근까지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 좀 많이 좀 거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당시 때 이제 올 초 때 반등했던 이유라고 한다면 결국에 좀 HBM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반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고영과 관련된 리뷰를 할 때 고영이 관련된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HBM에 이제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기업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한 번씩 같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러한 밸류 체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HBM과 관련해서 뭐 YC, 그 다음에 테크윙, 그 다음에 DI처럼 이런 HBM과 관련된 검사 장비들이 추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었을 때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용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관련성이 있는지, 관련성이 있으면 그런 또 기대 요인들을 가지고 투자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실질적으로 큰 연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전략을 조금 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런 스탠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세밀하게 좀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월 5일날 요때 이제 시장 전체가 무너졌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가격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8월 23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연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어떤 발언을 하고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아마 한국 증시에는 다음 주에 그 부분이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크게 변동성 없이 좀 진행될 걸로 예상은 되어지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에 따라서 어떤 주가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나 이번 주에 또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영상에서 한번 또 꾸준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